안녕하세요. 수프리짬뽕 알뜰세스트입니다. 이번엔 잘 나가다가 이미지 나락간 유튜버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체꾸똥꾸입니다. 체꾸똥꾸는 체꾸라는 애칭과 똥꾸라는 애칭을 가진 커플이 컨텐츠를 만들어갔던 커플 채널이었는데 102만 명까지 구독자가 늘어나는 등 큰 인기를 모읍니다. 하지만 이런 채널의 특성상 둘이 헤어지게 되며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냥 헤어진 게 아니라 좀 지저분하게 헤어졌다는 점인데요. 우선 남성인 똥구가 먼저 인스타에 글을 남겼는데 환청과 공황장애로 약물 복용을 하고 있다며 채꾸와의 이별 사실을 전합니다. 그런데 채꾸가 군대에 있는 본인을 두고 A라는 남자와 매일같이 만나 놀고 영상을 찍고 데이트를 하고 운동도 가고 놀이공원도 갔다는 폭로를 하는데요. 그러자 여자인 채꾸 역시 입장을 내놓는데 전 남친인 똥꾸에게 지속적인 협박을 당했다며 돈과 채널 소유권 등을 요구했었다면서 앞과 뒤가 다른 이중인격자라는 폭로를 합니다. 이후로도 채꾸와 똥꾸는 서로를 비난하는 동영상과 이를 반박하는 동영상을 수차례 올렸고 그럴수록 서로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론전이 계속될수록 남성인 똥꾸의 이미지가 더욱더 안 좋아졌고 여성인 채꾸에게 좋은 여론이 형성되어 가게 되는데 똥꾸가 여성 구독자들과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기도 하고 실제 만나 관계까지 맺었었다고 하며 또한 군인 신분으로 채팅 어플에서 몸캠 피싱 사기를 당해 채꾸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후에는 징계 양형을 위해 채꾸에게 탄원서까지 요구했던 것이 밝혀집니다. 심지어 채꾸는 똥꾸가 예전에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협박성 발언과 집착을 계속하였고 유튜브 업무 대부분을 채꾸가 담당해 왔음에도 수익 정산은 50대 50으로 하여 똥꾸가 편하게 돈을 벌었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채꾸는 똥꾸를 허위사실 명예훼손, 공갈미수, 협박으로 고소까지 하게 되는데요. 결국 똥꾸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사과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채꾸똥꾸라는 채널의 영상은 모두 삭제되었고 서로 갈 길을 가며 따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예전만큼의 큰 인기를 모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로이조입니다. 로이조라는 스트리머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2010년대 중반 철구와 함께 아프리카TV를 양분하는 인기를 보유했던 방송인으로 아프리카TV에서 굉장히 많은 수상을 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이벤트 조작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의 이미지는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2018년 7월 그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 기념으로 댓글과 이메일을 남기면 10대의 컴퓨터를 선물하는 행사를 개최했는데 당시 대당 가격이 300만 원이 넘는 말 그대로 최고 사양 컴퓨터를 선물로 걸어서 큰 기대를 가지게 만듭니다. 이후 당첨자 10명을 발표하면서 그렇게 성황리의 이벤트가 끝나나 싶었지만 한 팬이 당첨된 사람들의 이메일을 조회했고 확인 결과 10명의 당첨자 가운데 5명의 보조 이메일 주소가 같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동일한 인물이 컴퓨터 5개를 가져간 것 같다는 의혹이 일어나면서 논란은 엄청나게 커져갑니다. 게다가 당첨자 중 2명이 구글 계정이었는데 이 계정 또한 휴대폰을 통한 비번 찾기를 하면 안내되는 휴대폰의 뒷번호가 똑같아서 주작 아니냐는 의심이 퍼져나갔고 당시 인터넷 방송 갤러리와 유튜브 커뮤니티는 해당 논란으로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됩니다. 결국 로이조는 해명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하지만 조롱 댓글들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고 더 욕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해명 영상에서는 사과의 의미로 오프라인으로 강남 스퀘어에서 다시 컴퓨터 이벤트를 진행하겠다는 영상을 올렸는데 갑자기 행사 진행이 불가능하여 글을 남긴다며 강남 스퀘어에서 인증사진을 찍어서 메일로 첨부하면 랜덤으로 방송에서 추첨하도록 하겠다는 공지를 올립니다. 이 역시 욕을 먹게 됩니다. 결국 3차 해명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비판 댓글을 달면 고소하겠다는 입장문에 가까웠었는데요. 그리고 4차, 5차, 6차 영상을 통해 추첨을 통하여 직접 당첨자들에게 컴퓨터를 전달해주는 모습을 선보이기도 하고 키보드 100대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해당 제품은 포세이돈 Z라는 키보드로 다나와에서 검색하면 키보드 한 대에 6만원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진 좋았지만 해당 키보드의 유통사가 망해서 덤핑 처리되는 키보드였다고도 하네요. 어떤 이벤트를 해도 여론이 돌아오지 않자 로이조는 2018년 10월 사과 영상을 또 업로드하는데요. 직원 관리에 소홀하여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점에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직원 횡령
형사고소 수사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면 수사 과정에서 확실히 본인은 관련이 없는 걸로 밝혀졌고 직원은 횡령건으로 기소되어 법적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해명을 합니다. 결국 로이조의 직원이 횡령을 통해 컴퓨터를 축적하였고 이를 로이조는 전혀 몰랐으며 이게 법적으로도 인정이 된 건데요. 로이조는 2023년에는 대한민국은 사람 한 명이 죽어야 끝나나요? 라는 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했는데 지금도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며 로이조의 구독자는 100만 명에서 빠르게 줄어 현재는 50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 수를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오킹입니다. 오킹은 토크 및 야외 방송이 주된 컨텐츠인 트위치 방송인으로 국토 대장정을 계기로 많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었는데요. 특유의 재미난 말빨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유튜브 구독자도 빠르게 늘어나 순식간에 2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었는데 우영우 패러디를 하여 자폐 장애인 비하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BBQ 치킨이 왔는데 길고양이들이 다 먹었다며 길고양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다는 발언을 하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머니라는 채널에 출연하여 출연료를 하나도 못 받았다는 폭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총 10차례에 걸쳐서 해당 내용을 폭로했는데 2024년 이전까지는 오킹 쪽으로 완전히 여론이 기울고 제작사가 어마어마한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위너즈 코인 게이트라는 엄청난 핵폭탄급 이슈가 터지게 되는데요. 한창 장사의 신에 논란이 벌어질 때 스캠 코인 및 불법 사설 토트 운영 의혹이 있는 위너즈 코인의 내부 백서에 오킹이 이사직위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밝혀지며 논란이 된 것인데 오킹은 처음엔 자기와 위너즈 코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점점 관련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오게 되었고 2024년 2월 8일 결국 그는 입장문을 공개하며 본인이 거짓말을 했음을 시인하게 됩니다. 입장문을 길게 썼지만 요약하자면 본인이 직접 투자를 했고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투자 철회를 밝힌 상황이며 명백히 밝히지 못해 죄송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본인이 겪은 위너즈라는 회사는 사기와는 관련이 많이 없어 보이는 회사였고 정말 몰라서 투자했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너즈 측 강요로 사실과 다른 해명을 발표했다며 사기 강요죄로 위너즈를 고소한다는 입장문까지 발표하는데요. 위너즈가 강요를 하여 투자까지 가게 되었다는 입장까지 덧붙이게 됩니다. 그러자 위너즈 전 대표 측에서도 폭로를 하게 되는데요. 오킹과 함께 나눈 카카오톡 대화도 공개했는데 오킹은 위너즈 코인의 상장 확정 소식에 축하한다는 답장을 하기도 했고 세팅이 완료되었다는 카톡에 다른 분들이 있는 곳에서 같이 쓰는 거죠? 라고 질문하여 위너즈 코인을 함께 만들어 갔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이글몬트 CC 회장님이 투자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것 같다며 투자 유치를 한 정황이 포착된 카톡도 폭로를 합니다. 게다가 사무실에서 사용할 컴퓨터와 명함 제작권으로 나눈 카톡도 폭로되었고 지인들도 돈 벌게 해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투자 유치를 시켜놓고 고소하냐며 피해자인 척하냐고 하는데요. 코인 레퍼럴은 불법이라고 절대 하지 말라고 전화했다며 녹취를 까주냐는 협박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너 거짓 해명들 때문에 잘하고 있던 사업 피해자 한 명도 없었던 사업이 지금 여론 박살이 나 있는 상태에 지금 너가 미안하다고는 못할 망정 피해자라고 하냐며 너가 피해자면 나는 그냥 나가 죽을게 라는 이야기도 함께합니다. 그러자 오킹은 커뮤니티를 통해 새로운 입장문을 발표하는데요. 본인은 투자를 강요받았다고 이야기한 적 없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서로 수사에 적극 임해 객관적인 서류로 추후 찾아뵙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위너즈의 전 대표 측은 가세연의 출연에 추가 폭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킹과의 전화 통화까지 녹취한 것을 공개하였는데요. 애초에 오킹이 해명 방송 이전에 위너즈 대표와 해당 방송에서 발표할 내용을 조율하였으며 대표에겐 거짓말로 해명 방송을 하겠다고 이미 언질했음이 밝혀집니다. 오킹은 첫 번째 해명 방송에서도 거짓말한 사실이 들통난 후 본인이 거짓말을 시인했지만 이어진 해명 방송 또한 거짓 해명이었음이 드러나면서 대중들의 신뢰는 땅으로 떨어졌고 오킹의 모든 말들이 거짓말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게 되는데요. 2024년 5월 오킹은 다시 생방을 켜서 지속적으로 미안하다는 사과 방송을 했는데 위너즈 전 대표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오킹에 대한 의견을 게시했고 너 거짓말 때문에 피해 입은 본인 포함
회사 사람들, 투자자분들 수십 명이 오킹에 대해 고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킹은 5월 27일에도 생방송을 진행했는데 방송 중 오열을 하고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을 보이며 급히 방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평소 오킹은 소신과 신뢰 등을 강조하며 신뢰가 깨지면 그 신뢰는 고치기 어렵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죽어라. 거짓말은 용서하지 못한다. 라는 등의 발언을 주로 해왔는데 이러한 발언을 자주 해오던 본인이 오히려 이번 사태를 통해 여러 차례 거짓 해명을 하게 되면서 신뢰를 깨어버렸기에 더욱더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복귀 선언을 하면서 복귀도 하는데요. 하지만 반응은 처절할 정도로 좋지 않았고 그의 이미지는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가 복귀 방송을 하자 위너즈 코인 대표는 본인이 강요에 대해 무혐의 받았다는 기사를 캡처하여 오킹을 저격하는 스토리를 또 올리기도 합니다. 이후로 계속 죄송합니다 라면서 방송 복귀를 노리고 있지만 그를 응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이미지는 나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더 인플루언서에 출연하여 우승을 하여 상금 3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오킹이 스포일러를 하여 3억의 상금이 취소되기도 하고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는 등 구설수가 정말 끊이지 않는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을 하면 결국 드러나는 건 망고의 진리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